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 몸이 산다. 오늘 어떻게 얘기가 나와서 첫 녹음을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모였습니다. 제 앞에 굉장히 졸립다고 투덜투덜 하시는 한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녹음을 이렇게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누구신가요? 그냥 간단하게 박 선생이라고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박 선생님? 예. 박도사는 어때요? 박도사. 도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 선생님? 예. 네. 박 선생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박 뭐 선생님? 그렇게 부르셔도 상관없을 네. 것 같아요. 우리 박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 저는 닥터 조입니다. 이게 되게 좀 재미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최근에 저는 좀 재미있는 책을 읽었는데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감동이라는 게 우리가 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우리 먹는 음식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곡식이잖아요. 곡식류. 자, 그래서 현미. 만병통치는 아니지만 웬만해서는 모든 것에 질병에 걸렸을 때 현미로 바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떠세요? 현미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현미를 안 먹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현미 안 드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리고 현미를 사실 즐겨 먹는 어떤 주식이라고 보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박 선생님 보기에는 어떠세요? 현미 몸에 좋은가요? 글쎄요, 어떤 분들은 좋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좋지 않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며칠 먹어본 결과에 의하면 한 쌀 절반, 현미 절반 이 정도 해서 먹었을 때 거의 확인을 하는데 네. 보면 소화가 안 된 현미가 꽤 나옵니다. 예, 그런 거로 봐서 아마 제가 속이 좀 차고 현미를 완전히 찌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찐다는 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위장에서 완전히 소화 흡수를 시켜서 죽처럼 만들면 현미가 생으로 보이지는 않겠죠, 대변에서. 네. 보통 이제 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우리가 위장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그 구조에서 액기스를 이렇게 뽑아내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과정이 잘 안 되는 거란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장에서 한번 흡수를 하고 소장에서도 한번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장에서 흡수를 하는데 이게 힘드니까 몸에서 바로 내보내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 요리 연구가들도 아니고 음식의 재료를 모든 것을 섭렵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임상적으로 먹는 것을 우리가 섭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섭생이라는 것에 좀 포커스가 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음식이 어떤 증세 또는 어떤 음식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 이런 부분을 아마 다른 치료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긴 해요. 자신감. 그래요. 글쎄요, 자신감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오실 때마다 반응이 어떤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결과 좀 아무래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박 선생님은 제일 좋아하는 곡식이 뭐예요? 저는 주로 쌀 먹습니다. 그냥 흰 쌀. 저도 쌀 참 좋아하는데 아이들도 보통 기본이 쌀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의 쌀밥을 먹은 것 같아요. 그때 아주 부유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그리고 국민학교를 들어간 후에 보면은 도시락 검사를 해요. 네. 한 4학년 때까지는 그냥 집에서 다니고 오전밥만 하고 집에 갔으니까 그렇지 않았는데요.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서 도시락을 싸가죠. 근데 그때 대통령이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그 당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예. 네.
하여간 그때 도시락 검사를 했어요. 네. 예? 근데 보리밥을 섞어서 오지 않으면 혼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시나마 혼밥. 예, 네. 보리 혼밥을 했었죠.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보리 혼밥을 해서 싸갔는데 저는 선생님한테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보리밥을 집에서도 안 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현미가 대체로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뭐 일반적으로 위장의 온도가 좀 높으셔갖고 네.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위장에서 잘 찌고 소화를 잘 시켜서 흡수를 잘 시키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뭐 체질로 얘기하면 소양인이나 태음인 분들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리밥 같은 경우에도 그럼 그 두 체질이 괜찮은 건가요?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사상 체질을 하시는 분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보리밥은 원래는 소양인 음식으로 일단 분류가 거의 돼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팔상하고 조금은 다르고요. 팔상. 사상 체질 필요한. 학회에서 나온 견해 그러니까 자료에 의하면 보리는 소양인 음식으로 분류가 돼 있고 어떤 네. 분들에 의하면 태음인들이 먹어도 무방하다. 뭐 그런 네. 정도가 돼 있어요. 제가 이건 어떤 블로그에서 읽은 건데 어떤 분이 네. 무슨 증상을 치료를 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누가 당신은 현미가 좋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이 좀 무식하게 100% 현미를 3개월 동안 드셨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100% 되셨는지 현미? 아세요? 100%. 좀 거칠해가지고 먹기가 힘들었을 텐데. 거칠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했겠죠. 그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개월 후에 그분이 이가 다 작살이 나서 다 뽑았대요. 이를 예. 그분 체질이 뭐였을 근데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하셨던 거로 봐서 의사분을 신뢰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소음인일 수도 있고요. 성격이 네. 급해서 그냥 자기는 무조건 그렇게 따라했다 보면 소양인일 가능성도 있죠. 근데 소양인 같은 경우에 그 현미가 그냥 무방하다라고 얘기하시는 의학자들도 많던데. 예, 그렇긴 한데요. 이제 지금 드신 게 100% 현미니까 네. 좀 극단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소양인들은 뼈가 약하기 때문에 네. 좀 현미가 딱딱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드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음인이다. 그럼 소화가 네. 중간에 소화가 안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소음인이 이러다 나 죽겠다 싶어서 아마 중간에 관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체질은 소음인 쪽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자,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결국은 곡식 얘기하면서 체질 얘기 나왔고, 그러면 이 체질에 관련된 어떤 구분을 간단하게라도 들으시는 분들이 그럼 나는 무슨 체질이지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히 이제 계실 텐데, 뭐 여러 가지 인터넷 보면은 뭐 이것저것 설문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방법들 말고요. 그냥 자기가 어느 정도 좀 적중률 있게 딱 자기가 소양인인지 큰 카테고리 안에서 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그러면은 그냥 네. 공유만 갖고 오늘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네. 그냥 오늘 뭐 큰 거 하나 던지죠, 뭐. 그냥 평소에 네. 나는 보리밥이 맛있다. 아니면 네. 꽁보리밥 왜 하는 데들 있잖아요, 요새는. 네. 아니면 뭐 보리 열무 비빔 맛있어. 아니면은 나는 팥빙수 죽도록 좋아해. 여름만 되면 맨날 이거 먹어야 돼. 뭐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팥 드시고 속 안 쓰리신 분, 그리고 보리밥 드시고 소화 잘 시키시는 분들,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고 다음날 개운하고 이러신 분들 소양인이세요. 빙고, 소양인. 네. 자, 그러면 소양인은 정리하자면 보리밥 먹었을 때와 그러니까 다음 날 이제 편안한지 또는 즉시 편안한지 그리고 팥이 들어간 음식 또는 팥빙수. 그리고 어차피 소양인이라도 이게 보리라는 성질 때문에 가스는 좀 생길 수는 있어요. 오케이. 하지만 편안하다, 대체로. 그렇죠. 네. 자, 그런 분들은 소양인.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네, 어떻게 보면. 그 체질을 구분한 다음에 음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선택해서 체질을 자기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네요. 뭐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좀 민감하시게 반응을 해서 아니면은 평소에 대변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뭐 몸에 대한 관찰을 잘 하시는 분들은 쉽게 아시는데요. 네. 이게 그런 게 좀 둔하신 분들이 있어요. 난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거의 다 그냥 음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둔한. 그러니까 좋습니다. 나 이게 좋았는지 나빴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좀 예민하고 좀 활동적인 분들은 양인 쪽이다, 플러스 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근데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꼭 예민하다고 볼 수는 없죠. 네. 모를 수도 있죠. 그냥 너무 그냥 잘 되니까 또 나는 소화가. 가끔가다 이거 먹으면 맛있어. 아니면 즐겨 먹어. 뭐 요 정도 되실 것 같고요. 네. 소음인들은 드시다가 일단 보리밥 드시면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뭔가 좀 막히고 답답한 느낌이 있거나 네. 소화를 못 시키거나 아니면 보리가 워낙 겨울에 그 한기를 품고 그리고 가운데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음기가 세요. 쌀은 가운데가 안 갈라지고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양기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냥 한약적으로 보면.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그 관점이네요. 중간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렇죠. 중간에 하나가 이렇게 쭉 갈라져 있으면 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음인들은 먹으면 설사를 할 수도 있고 네. 속이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목이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고 네. 등이 좀 뻐근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태음인들은 잘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음인들은 보리밥을 먹었을 때. 예, 그러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뭐 이 정도요. 그러면 태음인을 확실히 구분하는 음식의 체크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한테 오이를 즐겨서 드시는지 아니면 당근을 즐겨서 드시는지 그거를 여쭤봐요. 오이와 물론 당근. 그 전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게 음식 갖고만 해서 그런데요. 뭐 네. 땀이 어떤지 뭐 그리고 그 땀난 후에 개운한지 사우나를 좋아하시는지 이게 태우면은 무조건 1번이에요. 네. 땀. 예. 그리고 음식 갖고 하자면 이제 그 당근하고 그 오이의 호불호를 물어보죠. 저는 굳이 당근을 사서 먹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음식이나 또는 샐러드 같은 데 나오면 예. 한 번, 두 번 이렇게 씹어 보다가 뱉는 경우도 있고 참 당근이 이렇게 좀 땡기지 않더라고요. 이게 각 체질별로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이게 네. 딱딱 안 맞으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뭐 꼭 이거 갖고만 구별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고요. 네. 조금 더 털어봐요. 그러지 말고. 뭘 네? 어떻게 털어요? 태음인 구분법. 왜냐면 인구의 태음인이 50% 정도 되잖아요. 통계적으로. 근데 솔직히 체질을 구별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굉장히 어렵고요. 쉬우신 분들은 그냥 딱 오셔갖고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은 뒷모습, 뒤통수만 보고 알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되게 신기하다. 뒤통수만 보고 뭐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걸어가는 걸음걸이? 네. 뭐 이런 거로도 알 수 있는데 어려운 분들은 그냥 계속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그나마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간단하진 않지만 그냥 약을 투여하는 게 가장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너무 이제 전문가적인 부분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몸이 산다. 이거를 이제 기획을 하면서 일반적인 그 의학 상식을 또는 뭐 요즘 너무 건강식품들이 많이 이제 퍼져 있고 그리고 참 저도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전혀 이제 자기한테 맞지 않는 그런 남들이 좋다는 요즘 또 티 같은 거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차 이런 거를 또 대량으로 구입하셔가지고 이거 먹고 있는데 괜찮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을 만날 때 참 그걸 버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알아서 먹든지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특히 홍삼이 붐이잖아요. 홍삼. 예, 그렇죠. 가장 네.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자 전매청에서부터 이제 나라에서 팔고 있는 얼마 전에 모 식품 유명한 식품 거기서 이제 가짜 홍삼 팔아가지고 걸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오히려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진짜 홍삼이면 또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사람들이. 그나마 좀 가짜 홍삼이어서 좀 덜 힘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그렇긴 하죠. 거기 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산영근 중국 인삼에 꿀을 섞어서 약간 단맛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삼에 대한 얘기도 한번 우리가 시간 나면 한번 코너로 만들어서 얘기 한번 해보면 좋겠다. 홍삼, 인삼, 수삼, 그리고 미국 산삼 할 얘기 되게 많죠. 예, 백삼도 네. 있고 뭐 그런데요. 뭐 전체적으로 똑같아요. 네. 자, 그러면
자기 체질을 간단하게 좀 구분할 수, 음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보리밥으로 일단 소양인 그리고 소음인 좀 구분하는 방법, 예. 좀 우리가 그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태음인, 그래서 무난할 수 있다, 그쵸? 그러면 무난한 사람들 중에 소양인인지 태음인인지 이제 구분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자 그런 걸 위해서 당근, 오이 하고 오이. 예. 한번 먹어봐라. 그러면 만약 당근을 많이 먹었는데 태음인인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편안한가요, 속이? 일단은요, 그, 일반적인 소양인 같은 경우는 열이 많기 때문에 오이를 먹으면 속이 시원해져요. 그러니까 뭐 즐겨서 먹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소양인이라고 다 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찬 소양인들도 있잖아요, 또. 예, 그런 소양인 같은 경우는 잘 안 찾겠죠. 그리고 그 당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소음인들이 먹으면 소화를 잘 못 시켜요. 이거를 그러니까 카레처럼 삶던 아니면은 생으로 먹던 그 주스를 만들던 네. 주스 뭐 한두 번 먹거나 아니면은 시중에 파는 V8 같은 경우는 그게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마실 수 있는데요. 네. 이거를 갈거나 아니면은 그 카레 같은 데 넣거나 아니면 생으로 먹으면 소음인들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호소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양인들이 즐겨 찾는 음식은 아니라고 봐요. 제 생각엔. 당근이. 예. 그래서 볶음밥 먹으러 갔을 때 당근 많이 주는 곳 너무 미워요. 예, 당근 그리고 다 빼고 먹죠, 그래서. 예. 이게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네. 집에서 무조건 먹게 훈련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소음인 중에도 소화력이 무지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먹을 수도 있죠. 음. 예, 즐겨 찾지 않다 뿐이지.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현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제 현미를 포함한 곡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자, 현미가 가장 좀 치명적인 체질이 결국은 소음인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죠. 근데 네.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네. 옛날에는 그냥 쌀을 절구에 빻아서 그래서 그 껍질을 키에서 날려갖고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처럼 기계로 깎아서 92 정도, 90 정도, 뭐 95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쌀을 구별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네.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껍질을 덜 까고 한 90 정도 되면은 이게 흰쌀 정도 되는 거를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근대에 들어와서 쌀을 그렇게 하얗게 깎았지 옛날에는 그냥 거의 현미 상태로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다 먹고 살았으니까 네. 이게 꼭 좋다 나쁘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대 사람에 비해서 옛날 사람들이 좀 더 거칠은 음식들을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야채를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소화력이 그리고 일도 거의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소화력이 훨씬 더 좋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에 비해서. 자, 그러면은 현미에 대한 부분은 좋다라고 소문이 나게 된 이유가 예. 그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럴까요, 태음인들이? 아무래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50%의 입소문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태음인들 따라하다가 이제 좀 남들은 피보는 병들죠. 예, 피보는 체질이 대표적으로 소음인들. 예, 그렇죠. 그 제가 아는 환자분 중에 남편이 소음이었던 것 같아요, 소음인. 그래서 그 한동안 현미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고혈압이 좀 생기고 이래서 현미가 좋다고 그래서 현미를 해드렸대요, 한 예. 2년을. 그랬더니 위상과다 그런 증상이 생기더래요, 남편분이. 그래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위상과다 이런 건 없었는데 막 좀 그런 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뭐 특별히 고혈압이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원래 좋아하는 쌀밥으로 그 의사 선생이 예. 그냥 쌀밥 먹이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부인한테. 예. 뭐 현미 먹는다고 그게 뭐 특별히 자기는 효과 있는 것 같지 않다고 그냥 쌀밥 드리라고. 예. 그래서 쌀밥으로 바꾸고 뭐 얼마 안 돼서 증상이 없어졌대요. 예. 위상 과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뒤로는 몇 년간 계속 쌀밥만 드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곡식도 상당히 좀 자기 몸에 맞는 게 따로 있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꼭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보다는 이게 내 몸이 알고 있지 않나요? 어떤 곡식이 나에게 맞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일단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먹을 게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고 보릿고개
음식도 넘기기 힘들었다.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가려 음. 먹을 수도 없고 네. 다 그렇게 하고들 일단 뭐 살았는데 배고프니까 뭐라도 예. 먹어야 되고 예. 가릴 게 없죠. 예, 그렇게 네. 거의 4천 년을 살다가 네. 이제 와서 저희가 경제가 좀 발전하면서 그래서 좀 먹을 게 풍요롭게 먹기 시작하게 되고 햄버거나 뭐 패스트푸드들도 많이 먹게 되고 뭐 이것저것 슈퍼라던가 네. 냉동시설의 발전에 의해서 이것저것 잘 먹게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상체질이나 팔상에서 얘기하는 음식물 섭취 어느 체질이 어떤 음식이 좋다 이렇게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연구 기간이 짧아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거에 의하면 그냥 음식 손에도 잡고 오링 테스트 해봐서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게요. 팔상하고 사상하고 음식표가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이게 이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참 생소한 용어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팔상이라던가 또 오링 테스트라던가. 근데 요즘 워낙 뭐 정보 공유가 강세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그게 무엇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예. 그 오링 테스트 같은 경우는 신빙성이 어떤 것 같아요? 이게요, 오링 테스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 또 길게 갈 수도 있는데요. 뭐 약간 길지만 적당하게. 하시는 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게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방법을 터득을 해서 쉽게 알 수도 있고요. 네. AK 테스트도 있고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 테스트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리고- 이게 원리가 예. 그러니까 이 오링 테스트든 AK 테스트든 기본적인 그 원리의 핵심이 예.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통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 부분인가요? 예, 그렇죠. 그 에너지가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힘이 더 세질 거고, 네. 그 에너지가 자기한테 기운을 빼면 힘이 더 약해질 거라는 거에 의해서 이제 오링이라고 그래서 손가락에 O자를 그리고서 힘을 주게 해서 그게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네.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방금 전에 뭐를 먹었다던가 아니면 주위 환경 아니면은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때 앉아있는 방위에 의해서도 힘의 세기가 바뀐다고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항상 꼭 어떤 방위에 앉아서 뭐 테스트를 해야 된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어느 약국에서 약 지시는 분이 한약을 이런 방식으로 지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쪽 손으로 종이 페이퍼에 인삼세전, 인삼 2전, 인삼 미치겠다. 1전, 숙주향 3전, 근데- 숙주향 2전, 네. 숙주향 1전, 그러니까 뭐 그- 백출, 당기, 뭐 천공. 처방전을 오링 테스트로 다 정리하는 거군요. 그래서 환자가 한쪽 손을 약재 위에 손가락을 놔요. 그런다 한쪽 손으로 오링 테스트를 해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뭐 힘이 세지는 거 골라서 이제 섞어 갖고 이제 탕약을 끓이는 거죠. 근데 그 약주를 많이 간대요? 거기? 저도 TV로 본 거라서요. 어, 확실히는 텔레비전으로? 모르겠고요. 예. 근데 그거 좀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 하지 않은 또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통할 수도 있다고 봐요. 어차피 대상이 워낙 많고 그 동네에서 소문이 안 나도 이제 다른 데서 뭐 저기 가면 뭐 어떻게 특이하게 하더라 뭐 아니면 한 명이라도 나오면 이제 그 멀리서 이제 나신 분들은 동네에 다 얘기를 해서 그 동네 분들이 또 가실 테니까 네. 한국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생각이 돼요. 별의별 방법이 다 있네요.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러면 네. 뭐 방제약 배울 필요도 없잖아. 뭐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 딴 데서 못 고쳤는데 이분이 우연찮게 딱 고쳤다. 그러면은 그분 입장에서는 구름대 같이 진짜 모이나요? 그러면? 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참 보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번 이렇게 소문 나가지고 용하다 소문 나면 그냥 확 몰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죠. 네. 예. 근데 아무도 어. 못 고쳤는데 그렇게 해서 고치면 그 환자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네. 그래서 그 오링 테스트가 어떤 면에서는 좀 유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비과학적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좀 그런 내용들이 있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어차피 이게 한의학이라는 게요. 양방적이나 아니면 저희 교육에 의하면 비과학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긴 하죠. 네. 뭐 기라던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신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느니 뭐가 안 좋아서 그렇다느니 그래봤자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면 정상이라고 나오고 뭐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현재 과학에 제 생각에는 현재 과학에서 그거를 못 밝히는 거지 나중에는 밝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저희 말 속에는 기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눈빛에서도 예. 마찬가지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자연치료 또는 이제 내추럴 테라피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자, 이런 학문과 또 실질적인 어떤 그 임상을 통해서 이제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원천적인 인간의 몸이 오히려 우리가 지금 맹신하고 있는 과학이라는 거와 비교했을 때 훨씬 과학적이다. 흔히 얘기하는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라는 표현을 할 때, 저는 이렇게 환자들한테 얘기 드리거든요. 우리 몸이 과학적이라고. 그래서 이게 좀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또 많은 가설들이 또 사람들의 어떤 입장을 또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그런 이제 바탕을 마련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기본이 묻히고 오히려 그 기본을 이렇게 좀 변색시키는 부분들이 진실처럼 느껴지는 좀 그런 세상이 좀 되고 있지 않나. 저는 가끔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냥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네.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전 한 100년 전만 해도 자연요법사하고 지금과 같은 의사분들의 싸움에서 네. 현재 의사 병원 쪽이 승리를 한 셈이잖아요. 네. 수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자연요법으로 치료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수입이 있다 보니까 자연요법으로 치료하시는 분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병원처럼 운영을 하셔서 수술을 하고 비싼 돈을 받으시는 분들은 점점점 시스템화를 갖춰서 돈을 벌 수밖에 없고 제약회사를 차려서 제약적으로 돈을 벌고 병원으로 돈을 벌어서 이게 대형화되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자연히 이쪽에 커지고 지금은 거의 95%대 5% 정도 서양 쪽에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뭐 한국은 아직도 한방이 그나마 세다고 볼 수 있죠. 왜 중국도 세잖아요. 중국은 통합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럽 쪽도 왜 상당히 이런 에이시안 메디슨에 대해서 아주 가치 있게 생각하는 또 그런 분위기가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예, 유럽 쪽은 대체요법을 많이 인정을 해주고요. 네. 나라별로 좀 다르겠지만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는 나라들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보험 커버로 많이 되니까 네. 자비가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래서 많이 선호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이게 오바마 케어 덕을 본 게 있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제 오바마 케어 예.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또 일단은 보험에 기본적인 에이시안 메디슨이 공식 치료로 들어갔다는 거. 예. 그리고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이런 에이시안 메디슨을 커버를 해줄 수 있게 됐다는 거. 그리고 기존에는 이런 뭐 한의 치료 자체가 좀 수가가 비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치료를 받으러 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다가 이제 보험이 된다는 그 이후로 한의원을 많이 찾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 자, 그러면 앞으로 참 내 몸이 산다. 이 내 몸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고요. 좀 묻혀져 있는 어떤 진실. 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은데 좀 많이 이렇게 비밀을 좀 털어주실 건가요? 아는 한도 내에서 네. 기왕이면 정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방송을 들으시다가 좀 질의사항이 생기거나 하시면 또 그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뭐 그 다음 방송에서 좀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편파적인 어떤 그 의료 시스템이나 지식이나 이런 거를 논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게 결국은 살아오면서 또 갖게 된 어떤 내 몸에 의한 그런 경험적인 부분들도 있고 또 의학자로서 배웠던 부분들 그리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저희도 뭐 지금 10년 되지 않았습니까? 임상의 경험이. 예. 뭐 예전에 인터넷 던 시절까지 합치면 더 이제 많은 시간인데
그렇게 많은 이제 환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환자들이 뭐 단편적으로 한두 번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몇 달씩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꾸준히 관찰하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음식 그 섭생 관리를 높은 그 포션으로 치료에 많이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음식을 이렇게 바꿨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 환자가 좋아지는지. 저도 사실 많이 놀랬어요. 야, 이게 음식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니까 이렇게까지 좋아하시는구나. 좀 의사로서는 힘들죠. 그냥 뭐 약이나 좀 저어주고 침 원하는 거 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하면 되는데 그 환자가 몇 년 있다가 나타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몇 개월 안에 또 이렇게 한 번씩 그 중간에 메인테인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환자의 그 상태를 체크하면서 아, 전반적으로 괜찮구나. 그렇게 치료했던 그 관점이 상당히 괜찮구나. 좀 확신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몸이라는 게 어떤 디렉션에 의해서 억지로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스로 치유가 잘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구나.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오픈 마인드를 많이 갖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뭐 음식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상식에 대한 부분들, 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많이 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코너를 이제 아주 많은 코너를 이제 할 수는 없고요. 솔직한 담화, 그쵸? 그래서 건강에 관한 솔직한 담화. 그래서 솔직담입니다. 요 코너는. 그래서 박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는 솔직담. 여러분들 많이 좀 성원해 주시고요. 자, 오늘 첫 방송 녹음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처음인데 즐거웠고요. 네. 대본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 좀 많이 당황하기도 하고 그랬던 네. 것 같습니다. 뭐 배울 만큼 배우시고 또 치료할 만큼 치료한 우리 선생님이 또 그러니까 엄살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평소에 보는 이 박 선생님은 아주 지식이 풍부하세요. 그래서 내가 왜 농담처럼 이런 얘기 하잖아요. 팟캐스트형 인간이다. 내가 계속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좀 즐겁게 또 많은 얘기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청취자분들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시점에 청취자분들이 많이 생기겠죠. 자, 그럼 미래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이 첫 방송을 빌어서. 많은 청취 바라고요. 네. 네, 좋은 방송 할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곡식을 통해서 자기 체질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체질을 구분해야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반대로 음식을 통해서 자기 체질을 역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약간의 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게 현미, 보리밥, 쌀밥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현미가 과연 나에게 좋은가 또는 뭐 내 어떤 가족 중에 누구에겐가 좋은가 자, 이런 궁금증을 가지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답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모든 음식이 나에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방송하면서 저는 진짜 방송할 아이템이 많구나. 이 내 몸이 산다에 관련된 굉장히 유용한 이야기들이 많이 준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이어트 살 빼는 거 많이 관심 있으시잖아요. 제가 또 환자들 살 빼는 환자들을 좀 많이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 빼는 데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많은데 거꾸로 다이어트라는 이제 코너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살 빼는 이야기 좀 꾸준하게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건강에 관련된 그런 기사 또는 책 이런 걸 통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건강 상식 그리고 이게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고쳐드리고 또 오늘같이 이렇게 유용하게 팁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은 감사하고요. 즐거운 모습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